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엄청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 잠은 푹 주무셨습니까? 어제 그 평택 다녀오고 소방관 분들 그 상가 다녀오고 또 다른 상가를 또 다녀오더라. 어허. 그래서 뭐 두세 시쯤 잤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잠기셨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체력이 좋으시더라도. 예. 근데 평택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요걸 좀 잠깐 여쭙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평택 가기로 이제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박수치고 환호하고. 근데 일부 언론이 또 이걸 가지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순직 소방관 그 조문가는 건데 이런 식의 분위기 연출을 되는 게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뭐 출발할 때 국회 출발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어쨌든 당내 화합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뭐 환호도 하고 이랬던 걸로 보입니다만은 뭐 어제 다 가서 보셨겠지만은 그 평택에 도착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조문 일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침착하고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도 전혀 없이 원래 목적에 맞게 저희가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나저나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대표님께서 이제 직접 운전해서 평택 갔다가 또 오는 동안에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은데 차 안에서 얘기는 좀 진득한 얘기는 좀 나누셨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 선거 관련해 각자 갖고 있는 우려 사항을 그 전달했고요. 평택 갈 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한 수원쯤 지나는 구간부터 후보가 너무 피곤했지 후보는 자고 저랑 김기현 대표랑 그 권영세 총장이랑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돌아올 때는 각자 따라왔습니다. 각자 행선지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다른 차량 없고 다른 길에서는 근데 저희가 얘기 다 하고 그 후보는 진짜 피곤해가지고 뭐 얘기 활발하게 하다가 딱 그 길이 조금 막혔거든요. 반포 나와서 쭉 가다가 수원쯤 갔을 때는 자고 있어서 저희가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의총 이후에 또 잠깐 따로 이야기 나눈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그렇게 뭐 윤석열 후보고 뭐 속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못했겠네요. 아니죠. 윤석열 후보랑은 제가 사실 평소에 대화에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는 뭐 이견이랄 게 없었고 이번에 새로 보임된 권영세 선대 본부장과 할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얘기?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에 대한 부분 정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저희가 임팩트 있는 전략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러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좀 공유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뭐 기대는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그냥 갈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언론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 갈등의 축은 우리 대표님과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윤핵관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제가 언론 나가가지고 무엇을 지적했느냐였을 텐데 이걸 그냥 뭐 보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묶어가지고 무슨 내부 총질했다 이런 식인데 그거 다 찾아가지고 열거해 보면은 제가 한 얘기 선대위 개편밖에 없어요. 선대위 개편해야 된다. 이대로는 선거 못 이긴다.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서 윤핵관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 개편에 대한 제 의견을 내부 총질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엔 내부 총질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어제 그 대표님께서 의총장에 들어가서 모두 발언하는 걸 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 그 뒤에는 비공개를 했잖아요. 비공개에서 의총 분위기나 이런 건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그 어제 제 기억에 한 50분 정도 모이셨던 것 같은데 저희 당의 의원이 100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상당히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분들이 또 모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일방적 성토 분위기였습니까? 뭐 그 상황에서 뭐 저 칭찬하려고 모이신 분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에 따라 가지고는 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대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좀 그 지켜보는 그냥 구경꾼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왜냐하면 의총 한참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등장해서 그냥 이제 털고 가자. 그리고 이제 포옹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일찍 좀 판정리를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속도감이라는 건 항상 뭐 개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보가 다른 일정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그보다 일찍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많은 것들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결례되는 표현인 걸 이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나만 드리면 일부러 그때까지 상황을 보다가 좀 군기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걸 만약에 진행자께서 느끼실 정도면은 그거는 계획은 실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잡힐 군게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각자 이제 형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해서 그런 조금 신경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큰 틀에서 어제 어떤 합의로 이뤘냐가 중요한 것이고 네. 저는 어제 합의가 저에게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든 협의나 협상에서 100% 만족스러운 건 없다는 판단하에서 움직인 겁니다. 지금 그 대표께서 합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이걸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번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께서 권양서 본부장한테 줬던 연수 문제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에 가서 인사한다. 그다음에 젠더하고 게임 특이 만든다. 배달 플랫폼 노동 한번 해봐라. 이거 받아들인 겁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그때 연습 문제를 표현한 것이 이걸 갖고 뭐 그 보수 유튜브들은 제가 후보한테 연습 문제 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공격하던데 정확한 표현이 그거였습니다. 개편된 선대위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시스템 외견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대위를 통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볼 때 그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선대위에서 연습 문제를 풀어볼 때. 어쨌든 바뀐 게 선대위니까 선대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선대본부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 이거였는데 무슨 막 뭐 후보한테 어떻게 왜 숙제를 내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선대위의 숙제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그걸 제시할 때 이런 거였습니다. 지하철 인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지하철 인사를 통해서 민심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후보가 아무래도 검찰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후보의 본뜻과는 다르게 겸손하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건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서울의 강북 지역에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가서 보통 구의원 후보들이 하는 복장으로 복장 얘기까지 했었습니까? 예, 준비도 돼 있습니다. 복장도.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으로 후보의 변화된 행동을 시작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자 그럼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자 우선 후보 일정이 아무래도 복잡하다 보니까 서울 강북에 있는 제가 예로 든 역은 미아역하고 불광역이었습니다. 예. 미아역과 불광역 정도에서 하라는 그런 건 아니었죠. 어쨌든 여의도역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복장 면에서도 어제 뭐 외투 입고 이렇게 가던데요. 근데 저는 이걸 제가 후보를 타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100% 이해하는 게 저도 2016년 선거할 때 그 소위 말하는 1 이준석 이 옷 입기 진짜 싫어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이 다 내 얼굴 다 아는데 방송 많이 해서 내가 꼭 그렇게 그런 복장을 입고 해야 되느냐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모르는 사람 없고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 그런 복장을 한다는 것이 사실 큰 결심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저는 그런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 후보가 오늘도 아마 지금 8시 반부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서서히 뭐 정치인으로서 적응하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 국민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비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저께 밤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지하철역 앞에서 인사한다는 얘기는 그 전달을 했는데 그 대표께서 뭐 관심 없다 이랬다면서요. 제가 7번 이걸 얘기했거든요. 후보 측에. 근데 제가 이제 그저께 밤에 제가 확인한 것은 후보 일정표가 내일께 나왔는데 일정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또 7번째로 거부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 한다는 얘기는 못 듣고 관심 했던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그 실제로 후보가 갑자기 이제 8시에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복장으로 강북에 있는 출퇴근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하는 그 계획이 아니라 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결론 아닙니까? 여의도역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근데 저는 뭐 그거 자체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제 차 타고 갈 때 후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대표님 근데 그 가서 도대체 인사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제 인사하던데요, 왜?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다 이해하는 게 저도 지하철 인사 처음 하면요. 참 눈빛 안 맞추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반응이 싸운 경우도 있을 거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골치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후보께 제가 드린 팁은 뭐 거기에 권영세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들 국회의원 선거 활동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버전은 다르겠지만 저는 보통
아침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뭐 이런 팁을 드렸는데 뭐 후보도 후보 스타일에 맞게 그런 어떤 지하철 인사 이런 걸 하게 되겠죠, 좀 있으면. 근데 어제 그 대표의 모두 발언을 보다 보니까 이른바 세대 포유론에 대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이제 그 연습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게임 젠더 특위를 만들자라고는 또 결국은 청년 문제하고 맞닿아 있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는 거잖아요. 후보 쪽으로부터. 뭐 권영세 본부장이랑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영세 본부장이 관련해서 계획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이건 오늘 중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아, 오늘 중으로 예, 특위 예. 설치 문제를? 예. 그래서 오늘 아마 논의를 해볼 것이고 예. 사실 이 문제도 제가 정확히 4번 이야기했습니다, 내부에서. 4번? 예.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별로 들은 대꾸를 안 했던 겁니까? 사실 이 젠더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신재희 위원장 영입이 절정이었죠. 그러니까 약간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이템 모으기처럼 20대 남성 아이템 모으기로 비유가 됩니까? 그 20대 남성을 뭐 모으는 데 있어서 이준석이 소구력이 있는 것 같으니 그건 됐고 그럼 20대 여성을 모아보자. 이건 무슨 아이템 모으기처럼 이 젠더 이슈를 다뤘던 그런 측면이 있어. 그걸 반성하고 이제는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이준석이 말하는 젠더 문제도 그런 거 아닙니다. 20대 남성을 위한 정책을 내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선대본부, 선대위 차원에서 잘 파악하고 가야 되는데 그 시발점이 아마 하태경 의원의 역할이 주어지는 부분부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특위위원장으로 하태경 의원 카드가 그러니까 꺼낼 계획이십니까 혹시? 이미 꺼내놓은 거죠. 꺼내놓은 거고. 네, 꺼내놓은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래도 고민해오고 젠더와 게임 이슈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의원은 하태경 의원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젠더 특위, 게임 특위가 아니라 젠더 게임 특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름은 아주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두리뭉실한 무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권영세 본부장 더 나가서 윤석열 후보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겁니까? 정리하면. 어제 그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임명안 상정을 거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부총장 인선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셨던 걸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어떤 문제 제기였던 겁니까? 자, 기본적으로 어제 처음에 이제 막 오보가 나왔던 걸 제가 권영세 총장 임명에 반대했다는 거는 저는 권영세 총장을 제가 대표되고 나서 사무총장을 모시려고 삼고초려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철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몇 번 언행이 세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언행이 세셨던 적이 있고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가 맞습니다. 다만 그거 자체를 그럼 언론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결국 예전에 제 핸드폰을 무슨 뭐 포렌식 하라는 말씀도 이제 사실상 하셨고 뭐 그런 어떤 갈등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가 어제 이제 저와 대화하면서 이철규 의원이 만약 그런 과거에 저에 대해서 과한 언행이 있었다면은 꼭 저한테 찾아보고 그렇게 그분에서 오해를 풀라고 후보 본인이 지시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수용하고 그냥 그 임명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정리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뭐 저는 항상 지금까지 인사해가지고 후보가 하는 것을 존중해왔고 제가 예전에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김민정 교수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다 반대했지만은 제가 항상 마지막엔 이렇게 끝냈잖아요. 후보 뜻을 알겠다. 대신 반대한 기록은 남겨달라. 그게 저희 최소한의 자세였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이걸 떠나서 이 해석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임명 주체가 되느냐 마느냐라고는 규정 해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 그 당무 우선권이라는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당직 임명 원래 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안건 상정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위원회 의장이 하는 거거든요. 의장이 대표입니다. 그런데 또 후보는 당무 우선권이라는 조항에 따라서 당무 우선적 판단할 권한을 가지지만은 그 상정 권한까지 후보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해석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면 대표 권한에 대한 월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그래서 어제 그 논쟁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한 2달쯤 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우려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사 지휘권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검찰이 뭔가
굉장히 갈등이 크게 생긴 거고 당무 우선권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굉장히 갈등이 크게 생긴 거다.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그 상황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지. 그 상황에 돌입하면은 그때는 뭐 아무도 얻는 것도 없고 결국에는 싸움밖에 안 남는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많은 상황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결국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당무 우선권이란 모호한 조항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대표께서는 청년 대책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폰성렬이란 말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그 장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30에 있어가지고 이준석이 가진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이준석을 빨리 은퇴시키려면은 제발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모아오는 사람마다 사고가 터지고 아니면 하는 행사마다 사고가 터지고 이러면은 제가 했다고 별로 잘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준석이 없으니까 저런 사고가 나는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준석을 대체하고 싶은 분들, 이준석이 꼴 보기 싫은 분들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 역할은 그러니까 지금 선대본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대표로서 선거를 옆에서 같이 도우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리가. 사실 저는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예. 예. 제가 작정하면은 요즘 저희 당을 대표해서 말하는 종편 패널들 시원찮은 것 같은데 제가 하루에 방송 10개씩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데 어떤 역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말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인데 최근에 일련의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선대위를 뛰쳐나갔던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뭐 탄핵, 사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주된 논거가 뭐였냐면 왜 밖에 나가가지고 내부 총질성 발언을 계속하느냐. 이게 결국은 이적행위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논법 아니었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일련의 제 발언들을 정리해서 헤드라인 뽑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9할이 선대위 개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1할 정도가 윤핵관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말했던 그 주장이 선대위 개편 얘기가 해당 행위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해당 행위를 했네요. 그러면은 저희 당은 지금 선대위 개편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 논리가 그렇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대위 개편 정도의 이야기를 당대표가 못한다면 당대표는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서 뭐 찬양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그럼 당대표가 가서 우리 당내 수많은 모순에 대해 가지고 찬양만 하고 있었으면 그게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됐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송 인터뷰는 줄일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죠? 제 마음입니다. 그거는. 네, 제가 진짜 요즘 저희 당을 대표해서 말하는 패널들 시덥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 분들 많던데. 잠깐 그러면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박수영 의원이 조금 전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어제 이제 의총 관련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오시다가? 뭐 요즘 저한테는 어떤 분이 가서 이제 이상한 말씀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막 문자나 이런 게 날라듭니다. 누가 여기서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이런 하는데 오늘 박수영 의원이 하신 인터뷰 내용이라는 것이 당의 화합에 도움이 1이라도 되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에서 어제 의총에서 즉각 사퇴 요구가 뭐 많이 나왔다 이런 어떤 요지의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보다 더 이제 좀 평가에 가까운 희한한 말씀들 하셨던데. 다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뭔가 불쾌하셨나 보네요. 아니, 불쾌하기 전에 요즘 방송 보면요. 선대위 별로 핵심 관계자인 것 같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뭐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고. 그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이준석 대책위가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 얘기는 간단히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준석 사퇴를 요구했던 그 불만, 문제의식은 없어진 게 아니다. 다만 후보가 그냥 같이 가져가서 다른 것뿐이다. 이런 요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이 의원들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당히 하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저라고 박 의원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대표께서 이제 갈등을 봉합을 하고 다시 이제 손잡고 이제 특히 어떤 그 이른바 세대포 이론 이제 맨 앞에서 끌고 가겠다는 의지시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로 회복됩니까? 돌아간 20대는 다시 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선 지금 저희 당에서 이탈한 상당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 안철수 대표 또는 때로는 허경영 후보에까지 상당수 이전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재명 후보까지 가진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분 다 20% 10%대의 그 20대 지지를 받는 조사가 많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한 40%는 관망세거든요. 저는 언제든지 우리 당이 또 우리 후보가 그 방향성을 잘 설정하면은 그중에 상당수는 저희가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안타까운 게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는 내부에서 반복된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7번 얘기했다, 4번 얘기했다 이것까지 카운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속도감 있게 빨리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뛰기 나름은 20대의 어떤 지지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상승세인데 이건 얼마든지 그럼 다시 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분이 이제 한동안 좀 잊혀졌다 보니까 이분의 또 과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가 또 잊고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올해 서울시장 선거 때만 하더라도 이분이 젊은 세대에 관심 갖는 젠더 이슈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청개구리식 반대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세대가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확인하면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그러면 봅니다. 우리 대표께서 앞장서서 그런 발언을 환기시킬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젊은 세대는 알아서 자신들끼리 소통할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약간 반사작용으로 지지율이 오른 것이지 본인이 이제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기 시작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빠질 거다. 뭐 안철수 대표는 뭐 비슷한 상황을 겪을 거라 봅니다. 과거랑. 근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제안하면 만날 수는 있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도 단일화 논의가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안할 생각이 없는데요. 제안할 생각이 없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제안할 생각이 없는 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 그렇다. 김종인 총괄 이제 전 총괄이시죠? 혹시 이제 그 결별한 후에 좀 대화 나눠보셨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요. 그 직전에 대화를 나눈 것은 있습니다. 직전에? 그런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사심 없이 이제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이거든요.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에서는 간마디를 얘기하면 좀 패싱당했다. 물론 본인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겁니다. 36세 이준석이 별나 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 윤핵관 얘기하고 패싱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83세 노인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윤핵관 문제는 다 정리가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연수 문제 풀어보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뭐 특정 인물을 계속 지목하기보다는 당내 의사소통 체계가 이제 원활하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워낙 강단 있는 분이고 또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권영세 사무총장에서 호평을 하시는데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 때 윤건영 의원은 2012년 대선 때를 환기를 시키면서 공작 정치의 핵심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확히 뭘 공작했다는 건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그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은폐 기도에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선대의 상황실장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NLL 대여라고 어떤 까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 점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 게 아무 말 대잔치죠. 그분이 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럼 실제로 NLL 대화로 공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실제로 거기서 형사적 책임을 진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권영세 그 현재 사무총장이 컨틴전시 플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그때 다 공개됐던 내용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뭐 그러면 권영세 총장이 형사적 책임을 진 일이라도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 수사라도 진행된 일이 있냐 했을 때 없고 알겠습니다. 선거 때 상황실장이면은 많은 정보와 어떤 판단이 오가는 경로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너무 포괄적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